결국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면 국가나 젊은 층이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도 덜 수 있고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조금 더 만족스러운 노후도 누릴 수 있을 텐데요. 이렇게 되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이 기자. 네. 앞서 정인아 기자 보도를 보니까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참 많네요. 네, 그렇네요. 저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일을 한다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인데요. 예. 2019년 그 고령자 통계를 좀 보면요. 건강 상태나 노후 생활 등 이 전반적인 만족도가 일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도 최근 사실상의 정년 연장 방안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거나 또 노인들을 계속 고용한 사업장에 장려금을 주기로 하는 등 이 제도 마련에 나선 겁니다. 그런데 최근 이 정부가 늘리고 있는 노인 일자리들 실태를 좀 보면 네. 대부분이 단기직, 그러니까 소위 알바 위주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노인분들이 일하는 데를 보면 뭐 통학하는 길에 교통을 안내한다거나 아니면 예.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뭐 소위 용돈벌이식 일자리가 좀 대부분인데요. 최근 3년간의 일자리를 좀 보면요.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공공 노인 일자리만 늘어났고 반대로 민간 노인 일자리는 매년 좀 감소하는 추세여서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정부가 재정을 쏟는 공공 일자리보다는 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야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사실 고령화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다른 그렇죠.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가 거친 길을 지나간 경우들도 꽤 많은데 네.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제 고령화 국가라고 하면 일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일본은 이제 사회 교육 시설을 강화해서 이 노인들의 취업을 지원했고요. 또 고용 의무화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까지로 늘릴 계획입니다.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을 개정해서 연령으로는 차별해서 안 된다라는 기조로 정년제를 아예 폐지를 했고요. 독일의 경우에는 현재 65세인 정년을 수년 내 67세로 늘릴 예정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을 지원해주고 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이 정책들을 활용해서 노인 취업률을 10년 만에 23%포인트나 높이기도 했습니다. 이런 선진국들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노력과 함께 이 노인들의 경험을 살리면서 능력도 키울 수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